안녕하세요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. 한국에서 지금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수십조 원의 가치를 열어줄 그 열쇠,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플러스 1299.6%. 와,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?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2025년 2월부터 딱 1년 동안 어떤 특정 한국 시장 펀드가 기록한 수익률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인지 좀 더 와닿게 비교를 해볼게요. 같은 기간,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가 무려 76%나 올랐습니다. 이건 미국의 S&P 500 지수 상승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. 그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된 거죠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폭발한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답을 찾으려면요, 먼저 수십 년 동안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아주 오래된 문제,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퍼즐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요. 말 그대로 한국 기업들이 죗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. 실적이나 자산은 비슷한 해외 기업들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거죠. 얼마나 심했냐면 회사를 당장 다 팔아치워도 주가 총액보다 돈이 더 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.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고질병 같은 거였죠.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퍼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. 바로 자기 주식, 우리가 흔히 자사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금융도구의 말이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자사주가 어떻게 마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악용되어 왔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업계에서는 이걸 자기 주식의 마법이라고 불렀다더군요. 이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. 주로 기업을 쪼갤 때, 즉 분할할 때 나타납니다. 첫 번째 단계, 모 회사가 돈 잘 버는 알짜 자회사를 떼어냅니다. 두 번째, 모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이용해서 새로 생긴 자회사의 주식을 공짜로 받아가요. 여기서가 진짜 핵심인데 이 공짜로 받은 주식에 없던 의결권이 짠 하고 생겨나는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? 지배주주 일가는 자디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더 키우게 되고 그만큼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되는 거죠.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?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었는지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미국에서는요, 회사가 자사주를 사면 그중 80에서 90%는 소각, 즉 없애버립니다. 주주 가치를 위해서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냐? 소각 비율이 3%도 안 됐어요. 거의 대부분의 자사주가 주주 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창고에 그냥 쌓여만 있었던 거죠. 웨어하우싱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. 바로 이 기막힌 마법을 끝장내고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. 그 법이 바로 상법 개정안 제3차 수정안입니다. 이게 2026년 2월 25일 오후에 국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렸었죠. 이 새로운 법의 내용은요,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. 자, 첫째, 이제부터 새로 사는 자사주는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. 의무예요. 둘째,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건 어떡하냐? 이것도 18개월 안에 다 소각해야 합니다.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. 셋째, 이거 안 지키면 담당 이사는 개인적으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,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배력 강화용 꼼수, 이제 법으로 완전히 막힙니다. 더 이상 못 써요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아니, 법 하나 바뀌었다고 어떻게 수십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시장에 풀리게 된 걸까요? 36조 원. 이 숫자 정말 엄청나죠? 이게 바로 새로운 법 때문에 933개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없애야 하는 자기 주식의 가치 총액입니다.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36조 원어치 주식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이 변화가 기업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즉각적이었죠.
법 통과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PBR,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0.9배 수준이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법이 시행되자마자 시장에서는 PBR이 1.3배까지는 오를 거라고 봤어요. 드디어 기업들이 제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. 그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올라가겠죠? 그리고 시장이 투명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. 무엇보다 삼성물산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알아서 자사주 소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좋은 흐름을 이끌었습니다.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. 자기 주식 의무 소각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험 감소가 시장의 가치 평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썼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번 변화의 모든 걸 말해주죠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,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?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법 개정 하나가 세계 주요 경제대국 중 하나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무거운 족쇄를 풀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어요.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 구조야말로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이라는 걸 말이죠. 이제 그 기묘했던 마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그렇다면 마법이 사라진 이 무대 위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